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윤심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윤핵관을 비판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고강도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윤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윤핵관을 관련해서 비판 발언을 쏟아냈는데 여기를 겨냥해서 윤핵관을 윤핵관을 이제 지목한 사람을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이런 좀 어느 정도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한 것이다. 욕보이려는 표현이다. 고강도의 발언을 쏟아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최수영 평론가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이 직접 워딩은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이죠. 그래서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만나면서도 적이라고 지칭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식 발언은 아니고 아마 대통령실의 기류가 이런 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바로 지난 대선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당무 거부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사실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정치권에 회자되는 그런 단어인데 사실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아주 일종의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 대통령의 뜻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건데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또 윤 대통령을 공격할 때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단히 좀 불편하고도 좀 말하자면은 듣기 좀 싫은 사실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 이 표현이 당권 주자들 간에 이제 사용된다는 점이 대통령실에서 좀 아주 불편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이게 악의적인 프레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당권 주자들에서 서로가 자기 마케팅을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대통령실을 끌어들이고 대통령실이 마치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른바 윤심이라는 대통령의 마음을 어떤 세일즈나 마케팅에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용납할 수 없다. 최소한 대통령이 지금 국정에 매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점들을 너무 과도하게 부각할 경우에는 이게 당의 어떤 전당대회가 흥행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긍정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에게 너무 기대는 이런 말하자면 전당대회를 흐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정무수석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당의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의사를 아마 전달했고 아마 기자들하고도 일문일답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강력하게 부각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후보 등록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이제 1차 이제 후보 정리에 들어가는 건데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심 논란,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마음이 나한테 있고 윤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내가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이런 직접적인 아마 그 표현들은 조금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한 달 남은 당권 지금 이제 전당대회인데요. 결국 총선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그다음에 우리 이 당이 국민의힘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나가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당권 주자들 간에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당원들도 투표할 때 우리가 정말 100% 당원 투표를 하는 그런 또 참가의 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유념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본격적으로 좀 전대가 흥행을 향해 달리는 그 시기 직전에 이런 선을 그음으로써 좀 과열도 막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을 과도하게 마케팅에 끌어들이는 건 자제하라고 엄중 경고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발언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나온 이야기는 왜 이 타이밍에서 또 윤핵관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이냐, 그 대상이 안철수 의원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연합뉴스가 썼잖아요, 그 기사. 그러면 사실이 아니면 연합뉴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치를 취하셔야죠. 근데 안 취하고 있잖아요. 저는 연합뉴스가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없었는데 창작했을 리가 절대 없다. 연합뉴스를 믿는다. 이건 저뿐만 아니고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쓰고 나서 또 일제히 언론들이 받아 썼습니다.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누군간 던지고 누군간 수습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 윤심 논란이나 윤핵관 논란에 대해서 그런 논란 하지 마.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집권 초기고 집권 초에는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셀 때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이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는 투표를 하자.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대표 주자들은 내가 대통령과 가까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대통령과 가깝다는 후보들에게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게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거꾸로 저는 지금 이 과정을 보면서
평론가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건 여당의 당대표 선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걸로 경쟁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여당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대표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공천은 이렇게 혁명을 이루겠다. 이런 걸로 경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이게 윤심이면 보수고 반윤이면 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걱정된다. 이거는 동의를 하지만 언론이 윤핵관이라고 쓰고 윤심은 어디에 있냐? 이건 당연히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쪽에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그쪽이 야당이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거나 민주당인데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청와대에서 나서서 A, B, C 후보는 이거 반윤이야, 비윤이야, 이 사람들 안 돼. 그 사람들이 나는 진짜 대통령과 가까워요. 그러면 친문이라고 아니야. 이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위치를 바꿔놓고 딱 보시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대선 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거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발언을 한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경쟁할 때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안철수 후보와 연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요인이 돼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신 건데 그분이 윤한연대 후보 아니면 뭡니까? 저는 언제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단어 쓰지 마라.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자기 정치적 이득에 이용하면 이런 사람들은 적이다, 방해꾼이다. 이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200가지 재갈을 부리고 개념을 대통령실이 써라 마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대통령실은 민생이나 외교나 평화 문제나 지금 가스비, 난방비 때문에 그냥 폭탄 맞아서 서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대통령이 그랬다며 윤핵관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윤심팔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더 넌센스고 제가 진짜 이상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윤핵관들이 나서서 윤심이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고 또 인터뷰를 하더군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윤심팔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바라보기에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 의원이 언급한 윤한연대라는 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고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제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후보가 동격이라고 얘기하는 건가라는 반문까지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의원 신분으로 당대표 선거에 나선 안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최수영 평론가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그 윤석열 안철수 연대 이제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은 이제 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연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선을 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지난 정치권을 좀 한 달 전에 달궜던 이른바 무슨 연대하면서 김장연대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원과 의원 간의 어떤 연대라든가 뭐 제휴 이런 점들은 뭐 충분히 정치권에서 네이밍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점들은 뭐 충분하게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들이 많고 해석의 여지들이 많은데 이른바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가 원수인 분과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는 분이 이제 연대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좀 어찌 보면 해석을 따지고 본다면 굉장히 오해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너무 과도하게 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른바 윤석열 마케팅, 대통령 세일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심에 호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연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대라는 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반응한 건 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안철수 의원도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뭐 그렇다면은 그건 표현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본다면은 저는 최소한 대통령실이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익명의 인터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대통령실의 이제 개입 혹은 뭐 대통령실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오늘로서 좀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그 당을 찾아서 얘기했던 만큼 이제 이런 부분은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10일 날 이제 1차 컷오프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내일부터는 어떻게든 정책으로 이제 승부를 걸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연대라는 말 쓰지도 말고 앞으로 그건 부적절하다라고 했던 만큼 저는
대통령을 국가원수 그다음에 국군 통수권자를 존중하는 뜻에서라도 이런 말이 최소한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좀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이게 선거 때 어떤 일이라도 좀 표가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선거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에 대한 존중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는 그 이제 한 달 남은 핵심은 그럴 겁니다. 그 결국은 수도권 대표를 주장하는 안철수 의원과 그다음에 결국 이제 많이 이제 영남에 기반을 두었지만 본인의 확장력을 또 얘기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어느 정도 당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속으로 있게 얘기하고 네. 설득시켜냈냐 관건이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TV 토론도 4차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얼만큼 부각시켜내고 당원들에게 호소해내느냐 이제 이 점이 저는 핵심이 돼야 된다 보고 또 그래야지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그래야 유의미해지고 그래도 당원들도 참여의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대라는 표현 자체가 대통령이 포함된 연대라는 말은 그렇죠. 대선에만 네네, 해당을 그렇죠. 하고 좀 당대표 선거에까지 이야기를 쓰면 부적합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좀 안 의원이 또 친윤계 의원들 사이 갈등이 좀 많이들 확산을 하면서 당내의 긴장감이 확산이 됐는데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당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위원장님? 지금 그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저희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민주당은 예를 들면 소위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도태돼요. 민주당 분위기는. 근데 저는 이번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문화와 민주당의 문화가 굉장히 다르구나. 아, 그렇습니까? 좀 일사불란함이 있구나. 예. 국민의힘은. 이건 뭐 가치평가 없이 긍정 부정 요인이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면 게다가 대통령의 멘토라는 분이 만약에 안철수가 당선되면 당대표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고 예.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요거는 이제 말을 하는데 신평 변호사의 발언이죠. 네, 예. 그런데 얼마나 무섭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적극적인 제가 보기엔 적극적인 당대표 선거 개입입니다. 대통령실에. 이거는 저는 이러지 않아도 그냥 윤심이 있는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집권 초기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대통령실과 잘 소통하는 당대표가 뽑혔으면 좋겠다는 건 이거야말로 상식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하고 친합니다. 이것도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당원들이 잘 아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 오히려 걱정되는 거예요. 특히 심평 변호사의 말 같은 거는.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대선 지선 이긴 당대표가 쫓겨나요.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그다음엔 민심 1위 유승민 후보가 소위 100% 당원 투표로 또 도태돼요. 이 판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로 끝나겠지.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반윤 행보를 했잖아요. 그게 비윤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 두 사람 반윤이에요. 그런데 도태되니까 저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1위 후보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의외로 1위를 하는 거예요. 김기현 후보를 대통령께서 부부간에 밥도 먹고 힘을 실어주는 걸로 보였는데 1위 하니까 또 1위 후보 나경원 후보를 집중 반윤 후보로 몰아서 또 이 판에서 탈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제가 뵌 보수 패널들도 안철수까지 그렇게 하겠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집중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1위만 하면 죽는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공포스럽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저는 무리다. 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 투표와 당원 투표가 달라서 정말 윤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당원들이 잘 알아서 윤심이 있는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선 투표를 괜히 만들어서 스스로 불안해지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무리를 안 하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좀 쪼그라들었으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후보들이 다 윤한연대 하겠다 그러고 후보들이 다 나는 윤핵관이라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좋아하실 줄 알고 그랬겠죠. 나경원 후보도 좋아하실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본인이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런 대통령실의 행보가 핵심 당원들에게는 강력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명백한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다라는 저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봅니다. 제 의견. 예, 아니 안철수 의원도 SNS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서 당 지도부와 선관위의 제지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전당대 결과에 따라서 당무 개입 논란이 좀 불거지진 않을까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익명을 이제 그 어떤 익명으로서 지금 인터뷰하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분들도 이제 의사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진복 수석도 그랬고 지금 정확하게 어떤 뭐 기명의 이름으로 나간 건 없으니까 다만 대통령실의 기류와 어떤 분위기들이 그렇고 또 오늘 그 비대위원장과 면담에서 또 얘기를 하니까 비대위원장은 또 의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실 당원 당규에는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직접적으로 선거 개입을 못하도록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그다음에 말하자면 개인의 의사 표명하는 건 좀 구분돼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어떤 특정 후보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치닫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관리 역량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후보가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고 오늘 1차 좀 적격 후보, 부적격 후보를 오늘 일단 골라내고 그다음에 10일이면은 4명으로 줄여 압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한 4, 5일 남았는데 저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엄중하게 이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후보 등록 기간이었고 이제 또 거르는 기간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관위가 좀 말하자면은 어떤 그 역량을 좀 더 포괄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었겠으나 이제 이런 어떤 후보들 간에 어떤 그 당헌이나 당규에 대한 유불리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공정한 게임의 룰에 대해서 항의가 나온다면 이거는 이 잔치로 가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말하자면 쪼그라들고 축소화되고 이런 것들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당의 지도부도 지도부지만 특히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도 세부적으로도 좀 기준을 잡아서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보들이 승복합니다. 과정이 온당치 않다고, 과정이 공정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승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후보들 간에도 아마 논란이 제기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정말 공정하고도 엄격하게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와 경선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선관위가 이번에 근데 중점을 두는 게 다른 포인트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좀 아까 요약하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1위 후보 잔혹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 출마한 허은하 후보하고 김용태 후보인가요? 후원회장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박성중 의원이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선관위 판단에 되게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어떻게 후원회장을 맡느냐. 근데 이건 일반적인 선거법상은 맡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오히려 선관위가 요게 더 관심 분야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관위는 늘 중립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근에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4명의 의원과 부부동반 만찬한 그분들, 또 한 분은 거기 못 들어간 분들인데 호소인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분인 같은데 이 분들이 나서서 지금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당원 당규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중립성이 담보될 것 같고 부러운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진일보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1차 컷오프, 당대표 1차 컷오프를 당원 6,000명 여론조사로 합니다. 이거 되게 진일보한 거죠. 민주당은 중앙위원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중에 약간 막 의심이 돌더라고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거고요. 이 부분은 부러운 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원회장 이야기가 네, 나왔으니까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은 심평 변호사, 이제 윤 대통령의 뭐 멘토, 책사 역할을 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좀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탈당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심평 변호사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한지 모르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을 개입시켰다는 거죠. 대통령을 개입시켰다는 거는 대통령의 의사를 본인이 대리 전달했다는 뜻인데 그만큼 본인이 대통령과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어떤 그런 사례는 될지 몰라도 이 그 경선 판도의 공정성과 대통령의 중립성을 뒤흔드는 대단히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또 하나 이분이 지금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또 다른 오해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심평 변호사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 발언은 저는 본인이 말하자면 주목받고 싶어서 좀 뜨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닌가 싶고요. 더더군다나 김기현 의원은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그러면 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 특히나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매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분이 한 발 더 나가서 원래부터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아주 말하자면 국민의힘 당원들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히나 이준석 그 이른바 전 대표를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도 최고위원 선거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왜 이런 분란을 자초하고 또 대통령의 중립성, 특히나 이렇게 중립 의지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윤심이라는 걸 마케팅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특히나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 중립 의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훼손일 수 있어서 저는 심평 변호사가 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 적절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자신이 없으면 여기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참여하는 선거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요. 본인의 저는, 역할에 저는 부적합하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안철수 후보가 유난연대다 이런 말 하면 대통령실 반응도 나오고 국민의힘의 주요 의원들이 막 융단폭격을 하잖아요. 근데 심평 변호사가 이 말 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거 아니다. 우리 입장 예. 아니다. 해주셔야죠. 대통령께서는 누가 당대표가 돼도 국민의힘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심평 변호사 이런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 말에 동의하나? 이런 의심이 안 나오게 해줘야 되고 김기현 의원도 후원회장에서 물러나도록 해야죠. 아니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에서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되면 그 민주당을 탈당할 것이다. 이 얘기 나왔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심평 변호사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신당 창당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럴 리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대통령이 그러실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 민주당원이지만 이건 너무 나간 발언이고 이건 내피셜이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건 다만 강력한 김기현 의원 선거운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진복 수석이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심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논평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또 얘기할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끊어버렸으니까 여기 대해서 오히려 저는 대통령실이 뭐라 얘기하는 순간 더 말리기 때문에 아예 연관성이 없고 그거는 당사자한테 물어보라고 선을 그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심 변호사가 이런 저 와중에서 대통령의 저렇게 마음을 파는 저는 좀 발언들은 매우 좀 예. 위험하니까 예. 앞으로 이런 언급들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심평 변호사의 발언 자체는 본인의 역할에서 상당히 좀 부적합한 발언이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어제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 6년여 만에 열린 장외 집회였는데 민주당 지도부, 뭐 소속 의원 총출동해서 여당을 강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장외 투쟁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먼저 최민희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국회를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왔다면 반대했을 겁니다. 근데 국회는 지키고 장내외 병행 투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할 수 있는 일을 잘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어제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근데 당 내에서 특히 민주당의 길쪽 의원들이 예. 전날 의총에서 당원들을 모으기가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외 집회가 외면받을 것이다.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왔고요. 그건 오히려 민주당 길쪽에 그런 의원들의 발언이 언론에 알려지고 언론에서 역풍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나오신 것 예. 같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민주당이 거리에서 뭐 투쟁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역시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할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사실 장외투쟁이라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 개정 투쟁해서 결국은 사학법을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대로 후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 이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상시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하길 바라고, 제가 제일 이상한 건 민주당이 장외투쟁 한번 한다고 이재명 방탄이 안 됩니다. 민주당 장외 집회 한 번 했다고 검찰이 수사를 멈추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거리로 나갔다. 이건 전혀 그 현실과 다르다. 이 예. 말씀 드립니다. 뭐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검찰 관련한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민생 관련한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방탄이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방탄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방탄은 아니지만 단일 대우를 촉구하는 내부 결집령이었죠. 저는 그런 점에서 1월 국회야말로 방탄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회를 왜 소집했습니까? 법안 3개밖에 논의하지 않은 그 임시국회가 국회였습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이 뭐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국회를 지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제1야당 168석을 가진 정당이 굳이 장외까지 나가야 할 극한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안에서 할 수도 많다고 보는데 굳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이재명 체제에 대한 단일 대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체포동의안이 청구되거나 혹은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가겠다는 단일 대우 유지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단히 정치적 집회였고 민생과는 아주 무관했던 집회. 그리고 검사 독재만 부각됐고 결국은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는 집회. 저는 그 이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수당이 굳이 또 밖으로 나갔어야 했나, 좀 뭐 이재명 방탄 집회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말라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글쎄요, 여론은 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정치 집회 맞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요. 그 규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시민들이 해도 정치 집회인데 제1야당이 집회를 하는데 정치 집회 아닐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이재명 방탄 국회였다, 1월 국회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나가겠다. 그런데 그게 뭐가 방탄입니까? 그래서 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소환 조사를 하고 있고 응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방탄을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언제 체포동에 올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를 열고 봤다는 얘기죠. 아니 중요한 건 그때 프레임은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가 한 번만 조사에 응하고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 보도 찾아보세요. 응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그 모욕적인 수사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오히려 방탄 논란에 휩싸이니 내가 나가겠다. 예. 나는 억울하지만 짊어지고 가겠다 해서 나갔기 때문에 방탄 프레임을 분쇄해버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처신을 잘한 거예요, 혼자 나가고 이런 부분은. 그런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저는 검찰이 이런 수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우리기술 주가 조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한 편에 대해서만 가혹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민생은 민주당이 다를 이재명 대표는 부각하고 싶은 겁니다. 예.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사실 경기도는 폭탄이 덜해요. 도지사가 일부 조정할 권한을 행사했고 또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자들은 보편적으로 난방비 지원을 했습니다. 파주시장도 지금 하겠다고 당사에 와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생은 민주당으로 가고 싶죠. 그리고 그것도 또 일부 사실이고 예, 그러나 이게 정치 집회 아닌 건 절대 아니죠. 정치 집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얘기하시려면 국회에서 하셔야 뭔가 정책도 나오고 하는데 저게 남대문 거리에서 얘기한다고 없던 민생이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는 저기에 간 것은 민주당이 얼만큼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다니려고 잘 되나 아마 제가 보기에 시험대에 뒀던 그런 집회였다고 했기 때문에 정치 집회라는 거지 민생 집회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매우 좀 부족했고 부적합했다라고 저는 필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가혹한 보복적 수사를 받을 때
지지자와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억울한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하는 거.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시고요.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고 그런 지적이시라면 너네 그런 의도지? 그럼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없었다면은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건 법정에서 가려야 할 거지 예, 거리에서 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아니죠. 말씀드리는 여론 거죠. 재판으로 끝나니까요. 예, 여기까지 아직 말씀 법정까지 안 듣도록 갔습니다.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 이야기가 좀 나눠봤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